조합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9일 오후 4시입니다. 혹시 이런 조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신상입니다.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저울, 한 손에는 칼을 들었습니다. 이 여신은 디케라고 불립니다. 제우스가 낳은 딸인데 디케를 흔히 정의의 여신이라고 불립니다. 이 디케라는 말이 로마 신화에서는 유스티티아로 불립니다. 유스티티아. 거기서 라틴어의 자스티스란 말이 나왔습니다. 자스티스, 정의, 법이란 뜻이죠. 자스티스 하면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는 정의고 하나는 법입니다. 법이가 정의를 세운다는 뜻이죠. 그런데 정의를 세우려면은 이 여신상대로 해야 됩니다. 즉 눈을 가려야 합니다. 법 앞에서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습니다. 법 앞에서는 우리 편도 없고 상대편도 없어요. 오로지 칼과 저울, 공평하게 저울 달듯이, 그리고 칼로서 심판한다. 공평성이죠. 공과 사를 가리고 공평한 것, 공평무사한 것, 이게 법의 근본입니다. 이 근본을 총체적으로 해치고 있는 집단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은 계급투쟁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계급투쟁론자들은 자기가 속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지배하여야 한다.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을 계급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법이 흉기가 되어야 합니다. 공평성이 사라집니다. 법은 오로지 정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자기 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집행하는 법은 완벽하게 계급투쟁론적 시각에 입각한 법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헌법을 모조리, 주요한 헌법 그리고 법을 모조리 위반하고 있습니다. 법치 파괴 정권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검찰과 법원이 헌법의 명령을 따라서 직무를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급투쟁론적 권력과 항상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 또한 강합니다. 동양에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비리법권천. 비, 잘못된 것보다는 리, 합리성이 더 위에다. 그러나 리 위에 법이 있다. 법 위에 뭐 하나가 더 있다. 그게 권력이다. 그러나 권력 위에 또 하나가 더 있다. 천이다. 하늘이다. 동양에서 하늘은 비리법권천 할 때 천은 국민, 민심, 역사의 대세 뭐 이런 걸 가리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주 짤막합니다.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검찰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발표한 직후에 대검찰청의 입장 표명이 있었고,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개인적인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검찰개혁에 관한 검찰총장의 입장이란 제목 하에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왔고 변함이 없다. 이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정답을 내어놓았습니다. 조선일보는 윤 총장 메시지에는 조국의 조자도 들어있지 않았지만 검찰개혁과 조 장관 비리 수사는 별개의 문제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 한 사람은 검찰이 검찰개혁에 반대하여 조국 법무장관 비리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는 여권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대받은 셈이다. 또 검찰 한 간부는
조선일보에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검찰은 국회에 올라간 법안 등 제도 개혁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고 이미 윤 총장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등에서 여러 차례 명확히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조 장관 조국 수사와 검찰 개혁 문제를 연관짓는 것은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그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다.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근사한 말 했습니다. 제도의 설계자는 국회가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입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다만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한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도 안 될 것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찰은 형사법 집행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성실하고 겸허하게 의견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윤석열 총장 후보는 정치적 사건과 선거 사건에 있어서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 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장을 주면서 뭐라고 또 당부를 했느냐. 사안 권력도 수사해야 한다. 정부든 청와대든 잘못한 게 있으면 수사를 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이게 검찰개혁이다라고 지시를 했고 윤석열 총장은 그 지시를 지금 잘 수행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지난 27일 문재인 남쪽 대통령은 특별 발표 형식으로 조국 법무장관 비리 수사에 대하여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검찰은 성찰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여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누가 있습니까? 그게 조국 편에 쓴 사람 말고 누가 있습니까? 검찰 개혁은 이미 국회에 넘어가 있는데 뭘 따로 한단 말입니까? 아니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했는데 지금 엄정하게 수사하면서 오히려 조국을 살살 따르고 있잖아요. 조국 전화도 지금 압수수색하지 않고 밤샘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데도 아직도 조국 부인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있는데 뭐가 지금 인권 문제고 검찰 개혁을 역행하는 수사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면 조국은 특별한 존재다. 저 북한의 존엄한 존재하고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존엄한 존재이므로 조국에 대해 수사는 그만두라 하는 뜻이라고 해석한다면 뭐 이해가 가지 않는 바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참 엉뚱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이 무리한 수사를 해가지고 자살자가 속출하고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 했습니까?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투신 자살했을 때 문재인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자살에 문재인 남쪽 대통령이 책임자 아닙니까? 정군지휘관 회의에서 세월호 유족 사찰이 있었다 라고 왜곡하면서 수사를 독려하니까 그건 검찰청법 위반이죠.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반듯하게 살아온 30년 군대 생활 제대로 한 기무사 사령관을 자살로 몰고 간데 문재인 씨의 책임이 없어요. 그때 사과를 했습니까? 그때 검찰이 경고를 했습니까?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때는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람 죽이는 수사가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살 조국을 다루고 있는데도
이게 무슨 인권 탄압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조국은 특별한 존재다. 왜 특별하냐? 골수 레닌주의자이므로 특별하다. 존엄한 존재로 취급해야 된다. 라는 경고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제가 말이 좀 격하다고 생각합니까? 논리상 저 말에 모순이 있습니까? 문 대통령의 이야기에 대해서 대검은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기 헌법 정신이라고 했어요. 아마 문재인 씨 헌법 이야기만 나오면 아마 가슴이 쿵 내려앉을 겁니다. 언젠가 헌법이 칼을 뽑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헌법이 칼을 뽑을 때 반역 대통령은 현직에서도 구속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검찰이 헌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검찰이 지금 기댈 곳은 헌법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 지지, 그리고 언론의 적극적인 사실 보도.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지난 9월 6일 조국 인사청문회에서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여상규 이 판사 출신 법사위원장이 조국이 자꾸 개혁하니까 일침을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가 오갔느냐? 여상규 위원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계속해서 후보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청문회까지 하게 된 이유가 이런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 지위를 버릴 수 없다는 발언을 몇 번 하는데, 후보자가 언론에 밝히는 검찰개혁 내용을 보면 사실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어요. 지금 공수처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다, 이런 건 다 국회에 와 있습니다. 이미 특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패스트 트랙을 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국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여러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검찰개혁 법안의 경우 패스트 트랙으로 알고 있고 최종적인 결정은 당연히 국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법무부의 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이든 후든 간에 패스트 트랙 취지에 맞게 수사 기소 실무가 이루어지도록 규칙을 바꾼다거나,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상규 위원장이 그건 당연히 하게 되겠죠. 법이 통과되면 그 하위법들은 시행령이나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후보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걸 제가 물어본 거예요. 조국 씨가 꼭 저만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검찰개혁, 아니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무슨 따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앞세워 가지고 선동을 해 가지고 어제처럼 수사를 압박을 해가지고 조국을 지켜주겠다는 거죠. 사실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수사 방해고 검찰 장악입니다. 감사합니다.